네,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찬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냥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찬양 3주째 계속 찬양을 하는데 그냥 정말 여기가 뜨거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생각나는 아이가 그 코칭했던 아이가 하나 생각이 나서 먼저 그 나눔하고 오늘 강의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로 충만하면 다 끝이거든요. 정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끝이에요. 정신과 의사 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령님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이 안에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비워내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를 그 학교로부터 10회기를 코칭하라고 해서 이 아이를 이제 학교는 늘상 아이들 정서 지원과 진로를 설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대답이 단답형이야.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없는데요. 몰라요. 없는데요. 됐어요. 이거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날고기는 저라도 얘를 뭘 내놓아야지 뭐를 하는데 없어요. 검사를 해도 다 11111 2222 이렇게. 와, 이거 진짜 검사를 해도 이 10가지 이상을 검사했는데 나오질 않아요, 뭔가. 그런데 마지막에 가치관 검사를 하나 했었어요. 그러니까 16개의 평생 쓸 수 있는 재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막강한 권력, 김태희같이 예쁜 얼굴, 뭐 이런 것이 다 들어있어요. 평생 질병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끼어 있는 게 뭐냐면 굳건한 신앙. 이게 끼어 있어요. 애들이 1도 선택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 다 선택하는 건 평생 쓸 수 있는 재산 1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 2번, 나머지 다 필요 없어. 이런데 얘가 마지막까지 못 버리고, 버리라고 하거든요. 버릴 수 있는 것부터 번호를 써가면서 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한 4-5개 있을 때는 못 버려서 이제 발발 떨면서 버려요. 이 평생 쓸 수 있는 이 어떻게 멋진 외모 이거 어떻게 버려 막 이러면서 버리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이 굳건한 신앙을 얘가 마지막까지 남겨놓는 거예요. 와, 그게 9번째였거든요. 구획이 차였어요. 얘 이제 망해먹나 보다, 얘 아무것도 못 주고 가나 보다 라고 하는 그 구획이 차에 그거를 딱 10회기 차였구나. 마지막 날 그걸 딱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한테 이 굳건한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어?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6살 때 돌아가신 엄마가 마지막까지 해주고 갔던 말이 그거였던 거예요. 진짜 그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막. 그래서 그 동안 애가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약을 한 주먹씩 먹는 엄마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냥 가시는 거를 본 거야. 근데 그 뒤로 다른 분이 이렇게 키우는데 많이 언어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만 축내는 이런 식.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뭔가를 하나도 제대로 해내는 게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그냥 정체성의 1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게 없는. 그런데 그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거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꿈이 없어도 괜찮겠다. 넌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 너는 이제부터 운 튀었다. 제가 막 부흥회를 했잖아요. 걔랑 앉아서. 얘는 지금까지 못이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못이 없다고 막 이러다가 너 세상을 다 주었다.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되겠다.
정말 주님 앞에 이 마지막까지 이 많은 것들을 거쳐서 네가 마지막까지 이거를 남겨놓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 너 분명히 붙잡고 계실 거다. 네가 지금부터 마음에 무엇을 소원해도 이루실 거다. 이렇게 때 얘가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얼굴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누가 휴지 있어요? 휴지? 진짜 찬양의 은혜밖에 하시다 이게.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 한 4년 지났으니까 대학생이 되었을 것 같은데, 전 인도에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마음에 그냥 성령이 오시면 끝이고 예수님이 내 주로 예수로 충만하면 끝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갈등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것에 너무나 많은 것으로 불안해하고 힘들어할까라고 보면 감정들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감정들로 상해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우리 안에 거하실 방이 없어. 요즘에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내 안에 주님 모시려 하니 앉으실 곳이 없네. 앉으실 곳이 없어요. 왜요? 그 안에 감정들이 수도 없이 많은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 자녀들하고 소통 잘하고 싶으세요? 저도 잘하고 싶어요. 저도 잘하고 싶어요.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통해서 저도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 간절해요. 그래서 오늘 공감경청 뭐 나 다 할 줄 아는데 나 잘 듣는데 제가 처음에 코칭 배우면서 했던 말이에요. 18년 동안을 경청, 질문, 피드백 이 세 가지만 18년을 배워도 아직도 못하겠어요. 제일 처음에는 내가 다 할 줄 아는데 막 이러고 시작했는데 갈수록 자신이 없어. 갈수록. 네. 그래서 오늘 그 일면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게 하시네요. 진짜 찬양하면서 네. 마음을 여는 기술 공감경청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여러분 마음의 문고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의 문고리가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네? 어떻게 알아요?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성경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러셨잖아요. 난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가. 신이신 예수님이 신이신 분이 왜 두드리고 계셔? 열고 들어가셔서 때릴 건 때리고 어떻게 할 건 하시지. 왜 자꾸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데 왜?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의 문고리는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사람의 마음 문 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공을 들여야 하는지를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이게 공부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안 되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건 거죠. 그죠? 사람의 마음을 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대화가 내가 주고받는 말이 내가 던지는 말이 하나도 곡해됨 없이 그대로 그냥 가고 저쪽에서 하는 말이 하나도 곡해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교 꼴찌하는 고등학교 3학년 어제가 8번 하기로 했는데 7회였거든요. 엄마가 걱정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였는데 얘가 한 개도 안 변해서 이대로 끝이 나도 될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검사했던 거를 다 종합하면서 얘가 전교 꼴찌 하는데도 선생님 공무원이 뭐예요? 공무원이? 고등학교 3학년이 그렇게 물어봐요. 직업에 대해서 1도 관심도 갖지 않고 직업의 이름을 너무 몰라요.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나는 초등학교 3학년도 이렇게 전혀 밑바닥이 없는 애는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애가 그렇게 공무원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취준생이 가장 원하는 거 공무원. 300대 1, 400대 1, 600대 1까지도 가더라. 막 이랬어요. 그래도 얘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성향을 다 검사를 해보면 아무리 사람하고 관계하는 일을 못해요. 잘 못해. 그리고 이제 기계로 이제 사무라고 일을 하면서 자기 혼자 일을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안정형이 막 끄트머리까지 있고 다른 거는 하나도 없는 이런 스타일의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성적으로도 이런 일반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닌 거야. 그래서 폴리텍 대학을 이제 이야기를 나눔하면서 거기 나노학과, 전자학과, 뭐 기계학과 이런 것들이 쭉 있고 거기에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렇게 안내를 해줬죠. 여기에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 네가 이제 산업체에 2년, 3년 있으면 서울로 점핑해서 4년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기술직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네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 동안 공부했지. 근데 지금 네 인생에서 지금 여기서 거기를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이 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10년을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넌 어떨 것 같아? 이랬더니 이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뒤에 30살 이후의 네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떤 삶을 가장 원하는데? 이랬더니 얘는 그야말로 성격 유형에 맞게 안정하고 보수를 찾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20살 때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대학이라면 30살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네가 직업이라면 지금 선택하는 거하고 그때 선택하는 거의 경중이 어떨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청 심각하게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네가 대학을 그렇게 가더라도 거기서 2년 6년을 만약에 네가 이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냐 없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그럼 됐어. 그럼 된 거지. 네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 이제 주권이 너한테 가 있잖아. 네가 해볼 수 있겠다고 했잖아. 그동안은 계속 엄마가 하라고만 했잖아. 네 걸로 삼을 수 있어? 그랬더니 그런데요. 좋아. 그러면 오늘부터 10년을 바라보고 공부하자. 1년만 바라봐서 수능 때를 바라보면 너 답 없어. 너도 알지? 답 없는 거. 내가 봐도 답 없어. 1년 뒤를 바라보지 말고 10년 뒤를 바라보고 오늘부터 공부하자. 할래? 그랬더니 네. 이렇게 답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 라고 답 나오기가. 그럼 얼마큼 해볼래? 얼마큼부터 시작해볼래? 그랬더니 30분은 앉아서 할 수 있겠대요. 그래? 좋아. 잘한 거야. 그러면 그 30분을 엄마한테 핸드폰을 맡겨놓고 할 수 있어? 그랬더니 하겠대요. 좋아. 오, 거기까지 갔으면 이제 대박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한테 하나 더 약속을 해야 돼. 9시에 딱 끝나고 나면 선생님 공부해보니 이런 점이 이렇고 이런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런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나눔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렇대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엄마하고 선생님도 이거를 네가 핸드폰을 맡기겠다고 하는 걸 공유해도 돼?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그냥 핸드폰 맡기면 무작정 칭찬을 해줘라. 네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 막 칭찬해줘라. 너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공부 지금 이제 한 걸음 뛴 거다. 지금부터 10년 뒤를 바라보고 공부하자. 얘는 안정형이라 아마 습관 잘 들여놓으면 그대로 쭉 가거든. 66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점검하고 엄마는 어쨌든 계속 칭찬하고 하고 나서 딱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선생님,
오래돼서 30분이 힘들 줄 알았는데 거뜬하게 할만하네요 이러고 왔어요. 어거지로 시킬 때 30분 하고 지가 해보겠다고 하고 30분 하고는 아마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있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하에서 뽑아놨어요. 이제 지상에다 올려놨으니 본인이 이제 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소통을 진짜 잘하고 싶은데 대부분 우리가 쓰는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폭격탄을 막 날리고 싶어라 해요.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수님 있잖아요. 애들만 우리한테 말하기 힘든 게 아니라 우리도 애한테 말하기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뭐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할지 이게 빨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인자 나오네. 이거 그냥 지나갈게요. 자, 여러분 이거 그림 보이세요? 보여요? 저 뒤에도 보이세요? 자, 얘가 한 3-4살쯤 되어 3살쯤 되어 보이죠? 네. 한 몇 개월 되어 있는 애한테 얼굴에다가 매직으로 저렇게 다 그려놨어요. 자, 여러분이 저기 남의 아이니까 저기 웃음이 나오시죠? 여러분 자녀가 큰애가 동생한테 저렇게 해놨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처음 반응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네, 그 정도 갖고 되겠어요. 야, 진짜 막 이게 난리가 났었겠죠. 근데 애는 정작 애는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몹시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엄마한테 칭찬받을 것 같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달라서 그래요.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보이세요? 네, 100% 코끼리로 보이시죠? 네? 네, 그죠? 그죠? 네, 자, 네, 손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참 기술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 놨죠.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보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이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은 우리 아이의 처음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뭐만 보여요? 과거하고 현재만 보이죠. 그것도 과거로부터 네가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신뢰감이 다 천차만별로 달라져 있죠. 그죠? 그래서 과거의 무언가를 엄마 마음대로 잘 따라왔던 애들은 무한 신뢰가 가지만 엄마랑 뭔가 성향 다르고 뭐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신뢰에서 이제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믿는다 해도 애도 엄마가 자기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 우리 엄마는 너무 이상해요. 왜? 제가 애들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믿는다면서 뒤돌아서서 한숨 쉬어요. 진짜 나보고 어쩌란 얘기. 근데 그 소리를 하는데 그게 저한테 하는 소리가 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진짜로. 어쩌라고요 막 이렇게 말해요. 혹시 이 말에 찔리시는 분 계시겠어요? 네.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 다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큰애, 둘째는 그냥 너무너무 범생이라서 얘는 머릿속에 있지도 않아요. 지가 할 일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저를 잔소리를 해대는 애니까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결혼조차도 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해놨어요. 그냥 얘는 뭐라고 할 것이 없어. 근데 큰애는 항상 뭔가가
얘를 이해는 하겠지만 내가 따라가기가 바빠요.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그래서 굉장히 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여기가 무너지는 때가 있으니까 걔가 뭔가를 잘못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우니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일 거예요. 제가 아이를 놓고 40일을 이제 작정 철야 기도를 아마 고등학교 때 걔가 2학년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과로해가지고 침대에서 이렇게 일어났다가 툭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달팽이관에 뭔가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병원에 딱 4일째 작정하고 시작한 지 4일째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작정 기도를. 그래서 밤에 11시에 가잖아요. 환자복 입고 이거 끌고 교회를, 다행히 교회 옆에 병원이어가지고 이거 끌고 환자복 입고 이러고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딱 마음으로 주시는 음성이 뭐였냐면 내 계획 속에 있는 아들이다였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이 내 것인 양,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청지기로 맡기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자녀들을 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애가 따라온다면 그 아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말 듣지 말라고 하는데 진로도 말 듣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가 원하는 거 해. 네가 너 걸로 해. 너 걸로.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걸로 해. 이런 걸로 많이 하거든요. 엄마가 하라는 거 이거 말고. 그런데 우리가 가치관을 세워놓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이미 아이에게 주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엄마의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랬나 보죠? 여러분은 안 그러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자기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제대로 못 해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보는 것이 항상 옳고 내가 살아온 삶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대에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요,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마무시하게 변화무쌍한 세대를 아이들이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살아온 세대의 그 머릿속에 든 신념으로 아이들을 살라고 해요. 물론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일 외에는 유연하게 대처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학교에 가가지고 문장 완성 검사라는 것들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전 제일 통탄할 것이 가치관이 무너졌어요. 공부를 왜 잘해야 돼?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의사 왜 돼야 돼?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무너져. 그러라고 정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정말로 가치관을 심어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내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가 가진 걸로 세상에 선한 것을 내보내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인들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의사 되고 뭐 되어서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이들도. 누가 가르쳤을까요? 다 여러분과 제가 가르쳤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거를 정말 주의 말씀대로 바탕을 놓고 키우지 못한 이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여기에 한계를 느낍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코칭의 구조는요, 질문 경청 피드백밖에 없어요. 제가 18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거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하는 거 외에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공부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공부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데, 특별히 크리스찬 코칭은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바탕으로 한 코칭을 작년에 전부 다 정리를 했다고 그랬죠. 인본주의 코칭은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쳐요. 가능성이 있다. 네 안에 모든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고통도 다 너에게 큰 자원이야. 정말 맞는 말이죠. 하지만 크리스찬 코칭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건 거죠. 배경이 다르죠. 그래서 크리스찬 코칭을 통해서 정말 사람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이 스킬을 가지고 소통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하고 여러분 자녀들 소통 당연히 안 돼요. 당연히 막힌 담이 너무 많아요. 뛰어야 할 이게 너무 많아요. 왜요? 살아온 세대 너무 다르시죠?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지금 아이들은 싹 하면 열리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죠?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하는데 대화가 왜 안 돼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이제 탑이에요, 그거. 아빠는 아빠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엄마는 또 엄마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얘기하다가 아빠가 하는 말은 왜 그렇게 얘기해 애한테 이러면서 또 자기 말만 해. 애가 봤을 때는 엄마 말이나 아빠 말이나 둘 다 나한테 안 맞아. 이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해봤어요. 해봐서 잘 알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너무너무 답답해라 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답답해. 그렇죠. 그래서 왜 대화가 안 되냐? 하고 싶은 말만, 전해주고 싶은 말을 강력하게 전해주고 싶은데 얘가 안 들어줘. 그럼 전화나 마나. 마음은 안 열렸는데 어디다 대고 계속 넣어요. 안 열렸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럼 마음이 뭘까요? 마음의 문은 마음의 문고리는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 마음이 뭐예요? 마음 어디 있어요? 아니, 마음 어디 있냐고요? 여기? 여기? 아, 그냥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다 표시해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에. 여기? 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이렇게. 네. 마음 저도 모르겠어서 네이버한테 물어봤어요. 마음이 뭐냐고. 그랬더니 네이버가 이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마음이란 사람의 마음, 그 감정 플러스 생각 플러스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저장되는 저장소. 이게 마음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주로 여기가 마음이라고 하고요. 동양 사람들은 주로 여기가 마음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건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람의 감정과 생각과 기억, 이 세 가지가 생기거나 저장되는 곳이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근데 사단도 생각, 감정을 되게 잡고 싶어라 해요. 유다에게 예수를 뭘 넣어줬어요? 생각을 넣어줬어요. 생각 넣어주면 끝이에요. 생각을 붙잡으면 감정이 올라오고 요 경로가 그렇게 돼요. 실행하게끔 되어 있죠.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계속 우리의 마음 못 지켜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정 플러스 생각 플러스 기억까지는 못 간다고 치더라도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알아차리고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건 거예요.
자, 여기 하나만 보세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한문 생각사죠. 생각사자인데 이 생각사를 풀이해보면 뭐예요? 마음의 밭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밭 생각을 지켜야지 마음을 지키는 건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지키는. 여러분 생각을 그럼 하루에 몇 번이나 할까요? 아우, 그 5만 가지. 우리 조상들이 말했을 때 5만 가지 잡동사니 생각을 다 한다고 5만 가지라고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포뱅크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마음의 생각을 몇 번이나 하는지 실험했어요. 이 과학자들은 그게 문제야. 실험을 해, 실험을. 자, 마음이 다치면 세상이 다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왜 청소년들이 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다치면 세상 다 닫아놔요. 그러면 마음이 다치면 관계의 문이 닫혀요.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마음이 열리면 세상도 관계의 문도 다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나는 내 마음과 잘 통하고 있냐? 여러분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이전에 내 마음과 잘 통하고 있냐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난 내가 진짜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잘 보살피고 있나? 나의 마음의 밭을 잘 살펴보고 있나?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한테 나눔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머리하고 가슴이 몇 센치예요? 한 30에서 50cm. 이제 목이 긴 사람은 50cm. 그죠? 이 머리하고 가슴 사이가 이렇게,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되게 어렵죠. 저만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어려워요? 예, 동지되어서 감사해. 머리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 못 나갈 때 많죠. 저도 지난주에 2번이나 3번이나 못 나갔어요. 많아요. 머리로는 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면서 벌써 먹고 있잖아요. 이게 희한해요. 뭐 해야 되는데 하면서 여기는 되는데 여기가 안 돼. 그렇죠? 왜 그럴까? 이게 여러분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자, 의식적인 행동이 5%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95%래요. 저는 이 숫자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아니, 내가 깨어서 하루 종일 생각을 5만 가지나 하는데 뭐라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5%밖에 안 된대. 나머지는 95%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래. 이거 숫자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자, 조금 더 지나면 여러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 처음 하는 행동 뭐세요? 화장실 가요, 핸드폰 꺼요, 기도해요, 뭐 물 마셔요, 다 있죠. 자, 그거 잘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 그러면 여러분 마트에 가서 뭐 사실 때 매번 새로운 거 사세요? 거의 먹다 떨어진 거 사세요?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다 그러시나 보네요. 자, 그럼 그건 그러다고 쳐요. 여러분 옷이나 신발 살 때 매번 새로운 패턴 사세요? 거의 그냥 거기서 거기 같은 그런 패턴 사세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새로운 것이다 하면 새로운 거 사야 되는데 거의 색깔도 사교형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우중충한 색, 이렇게 잘 안 띄는 색, 이렇게 사는 거의 그 패턴으로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는 스타일이니까 그런다고 쳐요. 자,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싸우실 때 매번 새로운 지점에서 싸우세요? 어제 싸웠던 거 오늘 또 싸우세요? 네, 답 없으시죠? 맞아요. 우리가
매번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도 패턴화되어 있고요. 하물며 감정도 패턴화되어 있어요. 화 잘 내는 사람은 어때요? 말하기 전에 화부터 내, 화부터. 그죠? 그런데 항상 웃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뭔 일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또 똑같이 웃으시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생각과 감정이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도 다 이게 이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꽉 잡아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게 강력하게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면 다 잘 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뭔가를 소통하려고 하고 그렇게 못 따라오면 다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기가 쉽다는 건 거죠. 여기 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죄송한데요. 학교 선생님들 공부 잘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 못하는데 선생님도 이제는 안 왔잖아요. 그죠? 공부 다 잘하셨잖아요. 공부 다 잘한 선생님 무슨 공부 못한 애 마음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몰라.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 줬잖아요. 하루 종일 다른 나라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수업이 그렇게 들린다고. 전 그 소리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까.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4시까지 고등학생들은 막 이 방과후까지 얼마나 힘겨울까.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하루 종일 듣고 있다라는 게 이게 그런데 그 패턴에 되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면 뭔가 못하는 애로 당연히 찍혀지는 이게 문제인 건 거죠. 그죠? 이 세상에 공부를 못한다고 다른 것도 다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쓰임을 받을 거고요. 진짜 아무것도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보내신 거 인정하시나요? 그렇다면 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도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주권을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부흥회하고 있나? 아니 그냥 깨달아지는 게 그래요. 이 학문적으로 뭔가 스킬적으로 아무리 많은 거를 배워도요. 결론적으로는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큰 답이에요. 그죠? 반복되어서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어제 이거 가지고 싸웠는데 왜 또 이거를 가지고 또 싸우지? 그럼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서 다른 거를 찾아내야 돼요. 똑같은 거를 하면서 어떻게 다른 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게 있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서 뺄 게 뭔지 더할 게 뭔지를 찾아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 안에 패턴화되어 있는 게 뭐냐는 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랑 나랑 관계 속에서 매번 무너지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아채야 된다는 거죠. 자녀하고 나하고 무너지는 지점이 계속 어디인지를 아실 거잖아요. 잘 신경 쓰면 아실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은 저 아이가 진짜 힘들어. 그럼 그 아이랑 나랑 이 관계 속에서 어떤 패턴이 잘 이렇게 내 패턴, 아이 패턴이 다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채야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진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경청하는 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왜요? 텔레비전에서 워낙에 유명한 강사들이 워낙에 많이 말을 한 그랬구나를 그랬구나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진짜로 집에서 잘 사용하냐면 한 번, 두 번까지만 사용하고 세 번은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했냐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그랬구나로 진짜 정말 지하에 있는 애가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언니는 고등학교 3학년을 올라간 때였고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애가 중학교 3학년 다니면서도 워낙에 말이 없어서 왕따를 굉장히 많이 당해. 저 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근데 집사님 부부였어요. 신실한 집사님 부부, 딸내미. 그런데 애가 이제 혼자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그 쇼핑 중독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사면서 뜯어도 안 보고 사서 놓고 안 써요. 그리고 또 다시 계속 사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둘째 딸이. 그러니까 학교를 가라고 교복도 딱 사서 옆에다 놨는데 쳐다도 안 봐. 고등학교 계속 안 가요. 못 가겠다고 하고 계속 안 가고 계속 방에 있어. 그래갖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푸시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애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큰 언니 이 세 명이 집에를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 기회에 이 녀석 저기 그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옷 하나 속옷 하나 안 갖고 나왔는데 그 앞에 원룸을 얻어가지고 살고 안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가 특단의 조치를 하시겠다고 엄청난 특단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애한테 연락 없어요. 연락 전혀 없어. 아무렇지 않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 근데 집에 먹을 것이 분명히 없어졌을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와. 그러니까 누가 불안해져요? 애가 불안해요? 엄마가 불안해요? 당연히 엄마가 불안하죠.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는 이제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뭐 먹을 것이 없는데도 연락이 안 오니까 겁나니까 소방차를 불러가지고 아파트 문 안 열어주니까 베란다 이 문을 뚫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냉장고에 먹을 거 하나도 없어서 쌀을 그냥 생쌀을 먹은 흔적이 있더래요. 그리고 휴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신문지로 뒤처리를 해놓고 그것도 그대로 다 싸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라 짐승이 사는 것 같은 그런 그 와중에도 도움 요청을 하지 않은 건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버려놓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저희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어린이집 할 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 애를 나한테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내가 가서 뭐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애가 나를 원치도 않을 거고 외부 사람 오면 더 움츠러들 거니 네가 해라, 선생님이 해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써먹는 그랬구나만 해. 어떻게 해요? 무작정 그냥 그랬구나만 해. 그냥 애가 문 안 열어주니까 그 문 앞에 가서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아빠가 너를 뭔가를 잘 키워보겠다고 한 건데 너한테는 상처였겠구나. 그냥 계속 생각나는 대로 다 그랬구나만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섞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그랬구나만 하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한 열흘인가 지나가니까 애가 나와서 그랬구나 좀 그만하라고. 그랬구나 좀 그만하라고 하면서 문을 딱 열더니 그랬구만 그만하라고 하더니 문 닫고 들어가더래요. 어쨌든 문 열어줬잖아. 아 그랬구나가 힘들었구나 또. 그래도 그냥 끝까지 그랬구나만 하라 그랬어요. 그냥 토 달지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랬구나. 그랬더니 그 열흘이 지나면서부터는 애가 슬금슬금, 그 전에는 엄마 아빠가 밥 먹고 들어가면 나오고 이제 엄마 아빠가 나오면 다시 안 나오고 이런 삶을 살다가 슬금슬금 이제 탁자에 앉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탁자에 앉아서 정말로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제대로 몰라서 그랬다. 이제 이런 것들을 대화하기 시작했고 그때서부터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소통을 하기가 시작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랬구나 하나만 갖고도 사실은 속에서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2번 그랬구나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이 하면 내가 몇 번이나 그랬구나를 해야 돼, 막 이렇게 되거든요. 잘 안 넘어가져요. 그런데 정말 1번으로 알아야 될 게 얘가 반복적으로 갖고 있는 패턴이 뭐고 내가 반복적으로 갖고 있는 패턴이 뭔지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애는요, 어떤 가르침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뭔가 쏟아지는 화살을 맞고 돌아온 아이를 따뜻하게 품고 넌 그래도 괜찮아, 엄마 아빠가 뭔가 울타리가 되어줄게라고 하는 위로가 필요했던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가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왕따 시키지, 이런 말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거, 이게 필요한 거지 어떤 새로운 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닌 건 거예요. 그렇죠?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사례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뺏어 먹어가지고요. 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배워가지고 내 아이한테 어떻게 써먹어야지, 내 남편한테 어떻게 써먹어야지. 저도 제일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시면 너무 멀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멀리 돌지 마시고 내 것부터 그냥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내 것부터. 그래서 나는 어떤 감정이 패턴화되어 있지, 어떤 생각 때문에 저 생각에 못 넘어가고 그 순간에 화가 나지,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아마 감정의 경로에 대해서 하고 나서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이게 있어져야 돼요. 내 것의 패턴. 분명히 자녀에게도 화가 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떨 때 화가 나는지. 그렇죠. 그거를 내 감정의, 내 생각의 패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내 생각이 100% 맞는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이한테 100% 유익한 건지, 이런 것들을 나한테 먼저 질문해 보시고 화를 내도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거를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의 습관, 감정, 생각,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오늘은 감정에 대한 부분만 살펴볼게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크리스찬 코칭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전문가로 나중에 탈바꿈해서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도 이제 이후지만, 나와 내 자녀들을 잘 키우는 데에만 해도 본전 다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하셔서 크리스천 코칭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 안에서 스킬을 가지고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우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게 습관, 생각 다 할 수가 없이 오늘은 그냥 여기선 감정만 우선 다뤄볼 건데,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날아가는 새 다리에 실을 묶어두는 것과 같다. 이게 누가 말했냐면 류시화 시인이 자기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수필집에 딱 그 한 권의 책을 읽고 이 한 줄을 제가 얻었어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요, 날아가는 새의 다리를 묶어두는 거하고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되는데 어떤 것에 대한 걱정 하나를 딱 해보세요. 마음이 자유롭게 날아다니시나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 잘 집중하시던가요? 아니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왜요? 감정이라고 하는 놈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이 전혀 나쁜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슬픔의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웃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극이 어디가 있겠어요? 인간에게 감정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는
옳고 그름이 엄청나게 많죠. 화가 난다고 그래서 무작정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이런 행동이 옳고 그름이 있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하루에도 생각에 따라서 수도 없이 올라오는 이런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리.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자유롭게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건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가장 감정을 표현하지를 못했는데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울면 안 돼.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정말 감정은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나 지금 화났거든. 이거를 말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에 화가 나면 꼭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10개 중에 9개만큼 화났거든. 이제 이 한계가 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매를 댈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자, 그래도 계속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화가 많이 났다는 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10개 중에 9개만큼 화났어. 이렇게 말하면 이 숫자를 정확하게 알거든요. 아, 하나 펴지면 큰일 나겠구나 이걸. 그렇게 표현을 하고 했더니 나중에 애들도 그렇게 써먹더라고요. 엄마 나 지금 10개 중에 9개만큼 화났어요. 이렇게 써먹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의 감정에는 나 표현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건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거기 있고 하셔도 돼요. 자, 요즘 나의 감정은 해서 긍정적인 감정 3개, 부정적인 감정 3개를 가지고 하는데요. 잘 보세요. 들어주시는 분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랬구나. 이 그랬구나를 예를 들어서 앞에서 힘들었다고 말하면 힘들었구나. 정말 속상했다고 말하면 속상했구나. 화가 났다고 하면 화가 났구나예요. 앞에서 힘들었다고 하니까 아, 되게 속상했구나.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뚝 끊겨요. 마음이 소통이. 그러니까 앞에 상대방이 써먹었던 말을 그대로 속상했다고 하면 속상했구나. 화났다고 하면 화났구나를 구나를 붙여서 해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계기가 있었을 텐데. 이것만 해도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자, 여기까지만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5개 중에 2개만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자기 감정을 다 체킹하시고요. 네, 여러분 거 감정. 예, 이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거 아니어도 제가 아마 감정 넣어놨어요. 네, 긍정의 감정, 부정의 감정 넣어놨거든요. 거기에서 자기 거 감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감정을 찾아보셔서요. 거기 있잖아요. 여기. 네. 감정을 3개씩만 찾아보시고 옆에 분하고 대화를 하시는데요. 3분 계신 데는 3분, 4분 계신 데는 2분씩.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있잖아. 나는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속상했어. 근데 너 이것 때문에 되게 축하받을 일이 있었어. 되게 기뻤어. 라고 하면 오, 되게 많이 기뻤구나. 축하해. 막 이렇게 같이 반응을 해주시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뻤어? 뭐 때문에 그렇게 속상했어? 라고 이유를 물어봐 주는 거.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제가 10분 드릴 테니까 5분씩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음악 좀 틀어주세요. 너무 조용하니까 얘기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박수 3번 합니다. 예, 저 얘기하시느라고 박수 3번이 안 나오시죠? 네. 네, 음악 좀 잠깐 멈춤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야기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공감이 됐어요? 네. 이렇게 공감하면서 듣고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 말 한마디에 폭포수 같은 이야기를 쏟아내세요. 음악 좀 꺼주시겠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하고 싶어라 해요. 내 속에 있는 거를 내놓고 싶어라 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도 이 말이 잘 나올 수 있는 가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내놓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내놓기만 해놓고 아무것도 아직 해결이 된 게 없는데도 너무 시원해라 해요. 저는 그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시원하다고 하면 저는 그 말을 어떻게 들리냐면 성령님이 앉으실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앉으실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냥 끝이야. 그 다음에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기 막 잔뜩 이렇게 갖고 있을 때 복잡하시죠? 정말 힘드시죠? 그런데 이거 싹 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에게 토론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정말 주시는 지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훨씬 더 빨리 좋은 결정,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돼, 저렇게 해야만 돼,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자퇴를 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생기면 다 저 불러서 자퇴 안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맡겨요. 근데 저는 자퇴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1도 하지 않아요. 자퇴해야 되면 해, 괜찮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네가 오늘을 바라봤을 때 후회하는 결정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네가 진짜 왜 자퇴를 하고 싶은 건지, 자퇴를 하는 것이 진짜 네 삶에서 유익한 건지를 한번 그냥 다 얘기해보자. 그럼 애들이 거기서부터 그냥 마음문을 탁 열어놓고 온갖 것을 다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그 다음에 알아줘야 될 게 긍정의 의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긍정의 의도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이야기에 무의식까지 쑥 내려서 들어가서 정말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해요. 제가 오늘 이상해요. 앞에서 찬송을 너무 세게 하셨나.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한 내용대로 안 가고 자꾸 어문 대로 가요. 당황스러워요.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네, 다 못해도 제 책임.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한 게 전혀 아닌데. 요즘에는 군대를 가면 이 정신과의 이 부분에 대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관심사병이 하도 많으니까요. 다 체크를 하는데 어떻게 진단이 나왔냐면 정신과 가서 치료받고 오라고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저를 알고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죠. 그런데 이렇게 후드티에 모자를 2개씩 쓰고 제 얼굴을 전혀 쳐다보지 않아요. 궁둥이만 이렇게 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옆모습 이렇게 뒷모습 이렇게 보여줘요. 얘가 여기까지 왔을 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함부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감정 카드를 이렇게 옆으로 주면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다 괜찮은데 그래도 정말 네 안에 뭔가 힘든 것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은 감정의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고 네 거를 다 꺼내놔도 돼.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감정 중에
네가 있는 감정은 다 꺼내놔도 돼 라고 한번 골라볼래? 그랬더니 주섬주섬 갖고 가서 꺼내놓는데 감정의 카드가 긍정의 감정 카드, 부정의 감정 카드 개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긍정의 감정은 한 개도 안 골라놓고 부정의 감정을 1번부터 끝까지 싹 다 골라놨어요. 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 이렇게 많은 감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야, 이 감정은 이만한 돌멩이에서부터 이따만한 바위로 표현할 만한 감정들이 요 안에 다 있거든. 근데 너는 그 모든 단어들을 다 가지고 있어. 네가 여기까지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선생님은 기적처럼 생각이 돼. 이거를 다 꺼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뭔가 이제 쏟아놔도 될만 했던 모양이에요. 끌어서 안긴 하는데 얼굴은 아직도 안 보여져요. 그런데 감정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안에서 제일 많은 거 5개만 골라봐. 그러고 이제 감정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의 모든 감정의 대상이 아버지였어요. 그냥 아버지를 떠올리면 쇠파이프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왜 맞았어? 그랬더니 짜장면 먹다가 짜증냈다고 쇠파이프 들어서 막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빠랑 엄마가 이혼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게임만 하다가 살았다가 이제 대학 못 가니까 군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감정이 어땠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긍정의 의도를 들어줬어요. 너 인생 대충 살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바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야,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거 많이 해봤지만 너처럼 이렇게 부정의 감정을 싹 다 찾아내는 애는 너밖에 없었어. 그런데 인생 대충 살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화가 나 있고 이렇게 모든 감정을 다 가지고 있을까? 너 대충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놈이 이렇게 많은 감정으로 몸부림치는 거 봤어?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만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 넌 정말 대충 살고 싶지 않지? 이렇게 말했더니 맞아요. 그럼 어떻게 살고 싶은데? 아빠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그래, 너 복수가 무작정 나쁜 게 아니다. 너 진짜 복수하려면 네가 얼마나 잘 되어 있어야 되는지 알지? 막 이러면서 자기가 이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찾아내서 네가 진짜 문제가 있구나, 이게 아니고 네가 간절히 원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구나를 찾아내서 딱 얘기해 주니까 어때요? 첫날인데도 얘가 제 말을 쑥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8번 만에 자기 진로 딱 찾고 이 감정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다시 갔어요. 휴가 나온 첫 번째, 선생님 우리 엄마한테보다 선생님한테 먼저 전화해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자, 너 이대로는 군대에서 튕겨져 나갈 것 같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꿈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불안해하고 왜 힘들어하냐면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이 아무리 뒤흔들린다고 한들 내가 이 세상에 진짜 살아있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안다면 어떨까요? 불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건 거예요. 단순히 진로 설계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왜 남겨놨는지, 왜 태어나게 하시고, 왜 사춘기는 다 왜예요. 왜 내가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 밑에서 태어났는가부터 시작해서 다 왜야. 나는 왜 외모가 이렇게 생겨야 됐고, 나 왜 키가 안 크고 이렇게 해야 됐고, 다 왜예요. 나 왜 돈 많은 엄마 아빠 밑에서 안 태어나고.
이런 고민 다 해요. 그러면서도 죄책감 느껴요. 애들이 다 고민하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다 이유 있고 더 성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긍정의 의도를 들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건 거죠. 자, 긍정의 의도 듣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쉬워요. 조금 뒤에 나가겠지만 나 공부하기 싫어요. 학교 다 때려치고 싶어요. 자, 이 아이의 긍정의 의도가 뭘까요? 에? 때려쳐버리고 싶다? 그럼요. 그렇죠.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있다는 건 거잖아요. 너 진짜 잘하고 싶구나. 근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 맞니?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 때려치고 나면 뭐 할래? 막 그 다음에 어떡하려고 뭐 해먹고 살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가도 될 거를 엄청나게 멀리까지 가요. 폭폭한 애한테 더 많은 짐을 지어주는 거죠. 네, 남편도 똑같아요. 나 내일 회사 당장 때려칠 거야. 때려쳐? 괜찮아. 그게 아니라 뭔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건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질문하는 거를 안 배워가지고 질문이 입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코치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자격증 첫 단계 자격증을 따고서 가서 이제 질문을 계속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너 맞고 할 거야? 그냥 할 거야? 그거 질문 아니에요. 정말 다음 주에 이제 질문하는 거를 배울 텐데 제가 안타까운 건 2시간 내에 이거를 깊이 있게 못 다룬다는 게 참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들을 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말만 듣기 시작하면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마디가 못 넘어가서 아 됐어 하고 그냥 지방으로 쏙 들어가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건 거죠. 그건 아이가 예의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이 얘기를 잘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어서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네 마음을 네 마음속에 있는 거를 잘 못 들어줘서 화가 나는가 보구나예요. 이해가죠? 근데 우리가 이게 빨리빨리 안 나와요. 왜요? 내 거 패턴이 너무 강하게 딱 잡혀 있어가지고 빨리 그게 안 나와요. 왜 제가 이걸 잘 알아요?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어와서 이해가죠? 여러분 마음 100번 이해가 다 가요. 자, 그 다음에 탁월성을 찾아내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서도 그럴 거예요. 정리정돈의 탁월성이 있으신 분들은 정리정돈 안 되면 짜증이 나요. 맞아요? 시간 약속 잘 지키시는 분은 5분만 늦어도 짜증이 나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탁월성 때문에 화가 나요. 결론은. 자, 엄마 아빠가 정말 범생이야. 예의범절이 중요해. 자기 할 일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해. 그러면 그걸 못하는 자식을 보면 어때요? 화나요. 도대체 누구 닮아서 저래? 본인들 닮았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안 되면 화가 나는 포인트가 본인의 탁월성 부분이 반드시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화를 내게 될 때에 너가 그거를 되게 잘하는데 친구가 그게 안 되어서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들어줘.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애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다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화를 내는 포인트가 왜 버르장머리 없이 화를 내? 왜 자꾸 짜증을 내? 이게 아니고 그 짜증을 내는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는지를 보면 얘 분명히 그 탁월성에서 짜증이 나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데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시죠. 그죠?
내가 자식한테 자꾸 화가 난다라고 하면 내가 아이를 참 잘 키우고 싶은가 보구나예요. 본인 스스로에게 자책하지 마시고 잘 키우고 싶은가 보구나. 그지? 맞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뭘 달리하면, 뭘 다르게 하면, 뭘 빼면, 뭘 더하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잘할 수 있을까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로는 자 1번, 2번하고 5번으로 가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니?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르쳐 주는 걸 원치 않아요. 본인 거를, 속에 있는 거를 꺼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 남편한테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줘요? 절대 안 들어줘요. 그게 몇 살부터 가능하냐고요? 3살, 4살짜리도 자기 생각 다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셔야 되는 거고, 다음번에 이 상황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애가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하지 않아도 뭔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뒤에 예상되는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친구한테 가서 한 방 먹여버릴 거야 뭐 이러면 네가 한 방 먹이고 나면 그 친구는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하는 게, 저도 코치 자격증을 2단계까지 짤 때에도 이 질문이 빨리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막 나가지 질문이 빨리빨리 안 돼요.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자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딱 떠올려 보세요. 뭐예요? 컴퓨터 그만해라. 씻고 자라. 빨리 일어나라. 싸우지 마라. 자, 자기 거 하나씩 다 떠올리셨죠? 자, 그거를 질문으로 바꾸세요. 그걸 질문으로 바꾸시라고요. 자, 머리 안 돌아가시죠 지금? 멍 때려지시죠? 여기서 아무리 질문하라고 해도 잘 안 돼요. 집에 가면 여기 실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뭐라고 하면 그게 될까요? 아, 컴퓨터 언제까지 할 거야? 오케이. 몇 시에 씻고 잘 수 있어? 네. 오케이. 어떻게 하면 동생이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왜? 라고 하는 단어를 무엇이나 어떻게로만 바꿔도 확 달라져요. 너 왜 지각했어? 너 왜 안 했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 시간에 올 수 있니? 어떻게 하면 제 시간에 할 수 있어? 어떻게 느껴지세요? 완벽 달라지죠? 그러니까 왜를 어떻게로 바꿔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컴퓨터 게임을 조금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컴퓨터 게임을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매번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씻고 잘 수 있어? 씻고 자는 걸 지가 알아서 해야지 왜 엄마가 계속 얘기해? 전 너무 이상한 게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도 엄마가 매일 이 닦으라고 한대요. 아, 네가 알아서 할 거를 왜 엄마가 이 닦으라고? 네, 맞아요. 엄마는 큰일 날 것 같죠? 안 씻고 자면 큰일 날 것 같죠? 네, 엄마의 탁월성이에요, 그게. 네. 형제간에 잘 살아야 되는 게 엄마의 탁월성이에요, 그게. 그죠? 이렇게 내가 매번 하는 이거를 패턴을 알아차렸으면 내가 바꿔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그 지점에서 넘어가는구나. 부부지간에 그 지점에서 빠지는구나. 그 지점에서 꼭 내가 넘어가는구나 라고 했으면, 알아차렸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로만 바꿔요. 어떻게로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 하실 수 있겠어요? 자, 뭐 하셨어요? 네. 내 질문으로 바꾼 거. 네. 아이하고 이렇게 이 지점, 갈등 지점에서. 아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 뭘로 정하셨어요? 방 청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바꿔보세요. 엄마, 나 먼지 나도 되는데요?
엄마 나 먼지 나도 되는데 엄마가 상관 안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엄마는 아마 깔끔하고 정돈된 거를 되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깨끗한 방을 만드는 게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고. 그럼 애는 난 안 깨끗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쵸? 이게 애가 원하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얘기하는 거를 이제 그래도 저는 방을 깨끗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가 청소해줘도 되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무작정 청소하지 마시고. 대신 네 용돈을 한 달에 1,000원이면 500원은 엄마한테 내야 돼. 엄마가 대신 청소해줬으니까 값을 치러야지. 저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 용돈 주면 자기 방 청소 못하면 내가 대신해주면 그 안에서 용돈 제가 받았어요. 훈련을 시켰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우리 시어머니가 저보고 야 남들이 보면 너는 저기 그 개몬 줄 알겠어. 개몬 줄 알겠어. 많이 그랬어요. 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 라포라고 하는 말, 라포 형성한다는 말 있죠. 제가 왜 떴어요? 라포라고 하는 이 말은 라포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포르라고 하는 이 플란서에서 온 이 말의 어원을 보면 사람에게 다리를 놓아준다는 말이에요. 건축학에서 다리를 놓아준다는 말이 왜 심리학에 와서 썼을까라고 보시면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마음에 다리를 놓지 않고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는 건 거예요. 1번으로 해야 할 게 다리를 놓는 건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 자식, 남편, 아내, 여도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다리도 안 놓고 막 갔다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애들이 시험 보는 날 제일 예민하죠. 그죠? 여러분 시험 끝나는 아이한테 제일 먼저 하는 질문, 시험 잘 봤어?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아. 몇 점 맞았어? 이렇게. 자, 그러면 애들의 반응. 잘 보면 어때요? 엄마 나 어쨌어? 이렇게 하죠. 근데 대부분 90%는 어떻게 해요? 망했어. 막 됐어. 막 이렇게 또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죠. 자, 그거를 바꿔보세요. 뭘로 바꿀까요? 자, 다리를 놓고 말씀하셔야죠. 딸내미, 아들내미 마음하고 다리를 놓고 말씀하셔야죠. 뭐라고요? 그렇죠.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았지.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았지가 1번이에요. 그래도 다리 후들후들한 다리라도 만들어 놓고 하셔야지. 다리도 안 만들고 막 갔다가 몇 점 맞았냐? 시험 점수 잘 받았냐? 망했다고 하면 거봐 엄마가 뭐라 그랬냐? 어제 너 텔레비전 볼 때부터 알아왔다. 아주 망가뜨려 놓죠 이제 이 다리를. 네, 이 라포라는 말은요 마음과 마음에 다리를 놓아준다는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왜 대화가 안 될까요? 가장 가깝다고 내가 가장 잘한다고 착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도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막 갖다 발길질을 해서 거기다가 문 열으라고 막 발길질을 하겠어요. 그렇죠? 정혜신 씨의 우리나라 이제 그 정신과 의사시죠.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구구절절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정말 그 성경에 제가 그 마음의 문은 문고리가 안에 있다라는 것과 이 정혜신 씨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 딱 2개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사람의 마음의 문은 어디에 있을까? 그 마음의 문을 문고리를 열 수 있는 길은 뭘까? 그게 공감이에요. 그 사람의 가슴에 딱 맞는 공감, 타이밍에 딱 맞는 공감이에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잘 아시죠?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나라에서
진짜 온갖 전문가들, 상담의 전문가들, 정신과의 전문가들을 전부 다 투입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이 부모들의 마음에 위로를 줬냐고요? 아니요.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위로가 되었냐고요? 정말 같이 울고 같이 먹어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치유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 스킬이 있어서 무언가를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건 거예요. 그냥 나랑 옆에 그냥 정말 힘들 때는 정말 아무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손잡아주고 그냥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대부분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가 개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왜 계속 하지 말라는 게임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걔들도 불안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그 드러나는 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것만 바라보고 야단하지 마시고요. 그 밑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뚝뚝 녹화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진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충분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같이 같은 편 되어주는 게 1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여는 게 그랬구나가 1번인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 참 그랬구나가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참 신묘막측한 거죠. 네. 네. 여러분 이게 들을 청자예요. 경자가 무슨 경자일까요? 네, 오케이. 기울일 경이에요. 몸과 마음을 다 기울여서 10개의 눈과 하나의 마음을 실어서 왕이 하는 말처럼 들어라가 들을 청자예요. 그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듣는 건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던 그 지혜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하고 소통 잘하고 싶으세요? 주변 사람들하고 정말 소통 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내가 빨리 뭔가를 말하고 내가 빨리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항우라는 사람하고 아주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 싸움을 했는데 하나의 8년 동안 매번 한 번도 지지 않고 이겼던 장군이 두 라이벌이 8년 동안 하나는 계속 지고 하나는 계속 이겼어요. 그런데 그 장군이 했던 말이 이 매번 이겼던 장군이 뭐라고 하냐면 어떠냐였어요. 어떠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겨놓고 나니까 어떠냐. 그런데 8년 동안 매번 진 이 장군은 8년 동안 매번 지면서 뭘 했냐면 어떻게 하면을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갖출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냐. 8년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당연히 이겼어요. 왜요? 어떠냐를 계속했던 경우는 현재 상황만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을 묻는다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현재의 위치가 뭐냐, 이후로 더 잘 갈 수 있는 게 뭐냐를 어떻게 하면을 계속 질문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 안에서 계속 무언가를 내놓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 그렇게 해갖고 먹고 살 수 있겠어? 왜 그렇게 먹고 사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저부터. 여러분 이후에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해야 될까요? 못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여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기여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얘를 이 세상에 내보낸 이거를 다 하고 갈 수 있는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 이유도 못하는 이유도 무언가를 잘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서 가치관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말로 하는 거는 7%밖에 안 돼요. 메라비안이 이거 해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요? 목소리 톤과 바디랭귀지로 93%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잘 듣고 누군가의 마음을 잘 열려면 93%의 비언어에다가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건 7%밖에 영향력이 없어요. 제가 어린이집을 할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맨날 이렇게 말했어요. 애들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들어봐. 그러면 다 아니 말을 안 하는 것을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도 다 몸으로 말하고 있어요.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도요, 선생님 하고 부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바빠서 자기 할 일 하면서 응 왜 말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또 불러요. 또 자기 거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3번째는 안 불러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선생님을 부르지 않아요. 왜요? 이 사람은 나랑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서 애들이 자기가 문제가 생기는 모든 거를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1번이 엄마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2번이 아빠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만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다 지 엄마한테 말하면 죽는데요. 정말 힘든 여러분 웃음이 나오시죠? 여러분 자녀 안 그러니까. 그죠? 진짜 이게 경찰과 개입이 될 만한 일인데도 지 엄마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지 엄마한테 말하면 자기 죽는다고, 차라리 죽겠다고 말해요. 가족 안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아니니까 다행이에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가족이 1번으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번으로 우리 엄마, 1번으로 우리 아빠가 떠올라야지 이게 해결이 가능한 건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면 들어줄 것 같다라는 것이 저 뒤에 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지금 뭘 더 잘하고 뭘 더 드러나서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행동의 변화가 그거를 촉구하시기 이전에 그야말로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지, 어떤 걸 생각하고 있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두다 보면 그 아이의 바디랭귀지 93%가 여러분 눈에 다 포착이 되실 거예요. 제 안색이 왜 안 좋지? 제가 이런 말들을 2번씩 하네, 3번씩 하네, 이런 거요. 훈련이 많이 되다 보면 아이가 1시간 동안 하면서 망했다라는 소리를 15번을 하는지 7번을 하는지가 자동으로 기억이 돼요. 야, 너 15분 동안 얘기하면서 망했다는 말 지금 7번 했어. 에? 제가 7번 했어요? 네가 망했다는 게 뭐야? 어떤 상태가 망했다는 거야? 이렇게 말해. 서울대학 못 가서 망했대요. 너한테 서울대학이 어떤 건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서 진짜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게끔 하는 게 질문이고 경청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오늘 실습해야 되는 거를 제가 제 맘대로 안 되는 관계로 오늘 다 못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그 다 못한 내용을 다음 주에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고요. 제가 4월 둘째 주부터 그 크리스천 코칭을 줌으로 해요. 줌으로. 요즘에는 다 많은 숫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로 헌신하고 싶으시고 소통을 잘하고 싶으시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